네, 그러면 오늘 클래스 미팅 넘버 7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홈워크 3가 이번 주 금요일에 듀예요. 오후 6시까지고 거의 자정까지 내면 약간 딜레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퀴즈 1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30분 풀고 10분 동안을 여러분 푼 거 뭐 사진 찍고 PDF로 바꾸고 PLMS에 그 퀴즈 1이라고 되어 있는 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홈워크 1, 2, 3 하듯이 업로드까지 마쳐야 돼요. 그러고는 수업을 할 거예요. 홈워크 관련해서 여러분이 매틀랩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좀 더 주려고 이러다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더 주려고 해요. 지난번에 보면 제가 요거잖아요, 우리. 네, 홈워크 2고요. 예, 홈워크 3에 보면 제가 좀 수정을 했거든요. 매틀랩 또는 비슷한 걸 사용해서 다음 랜덤 베리어블들을 제너레이션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그리고 approximate PDF와 CDF를 밀리언 샘플 넘게 만들어서 한 100 밀리언 샘플 하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잘 보이죠. 네,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뭐 your student number 이것은 히스토그램 할 때만 하면 되고요. 이것은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PDF, CDF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이그젬플을 줬잖아요. 힌트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원노트에 붙여놨던 걸 그래도 여기 PLMS에 했는데 뭐 특수문자 이게 뭐 이렇게 엄지척이 올라왔는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으면 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괄호 Y 괄호 닫고였던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으면 홈페이지에 가면요. 홈페이지에 가도 홈워크 링크가 돼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여기는 네.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홈워크를 봐도 되겠어요. 여기 홈페이지를 봐도 되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제가 랜드 n이란 걸 써서 그 스탠다드 노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캐피탈 N 개를 가져와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홈워크는 보면 뭐 유니폼도 만들라, 익스포넨셜도 만들라, 레일리, 바이노미얼, 뭐 파송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 라고 괴로워할까 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look for와 help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써놨듯이 잘 모르겠으면 help라고 한 다음에요 한 칸 띄우고 키워드를 하나 입력하시면 돼요. 한 단어로 된 걸 해야 돼요. 만약 두 단어로 된 걸 하고 싶으면 아마 괄호 열고 싱글 코테이션 그 다음에 단어 쓰고 싱글 코테이션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랜덤이라는 걸 해보니까 랜덤이라는 명령어가 빌트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쓰면 서로 다른 랜덤 넘버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배울 때는 매틀랩에서 이 헬프 들어가면 쫙 막 줄줄이 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뜨고 뭐 모든 설명이 쫙 올라왔어요. 그때는 윈도우즈가 아직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여주고 자세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틀랩의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입력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랜덤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요. 제가 엔터를 쳤어요 이미. 치면은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 랜덤 해가지고 구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네임이라고 하면서 가 보면 여기 밑에 테이블에 네임에다가 여러분이 베타, 바이노, 뭐 익스포넨셜, 감마, 레일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레일리 있네요. 파송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굳이 스스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안 만들어도 돼요. 이미 아는 학생들은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직 커버 안 됐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랜덤에서 요 이름에 해당하는 위치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다가 원하는 것을 입력하고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그젬플들이 다 있으니까 예제가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랜덤 한 다음에 노멀 그러면 이게 랜드 n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틀랩 숙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 여기 업데이트를 해서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숙제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써놓을게요. 네, 그래서 매틀랩은 됐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퀴즈 1은 방금 얘기를 했지만 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날 수업 시작하자마자 볼 거니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보니까 한 10명 이상이 항상 늦게 오던데 지금도 보면 다 안 왔거든요, 여러분이. 네. 혹시 친구들한테 좀 늦게 항상 오거나 아니면 뭐 수업은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니까 그걸 보겠다고 해서 하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녹화 버튼 누르기 전에 말했던 어나운스먼트들이 좀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친구들한테 말을 해주세요. 시작하자마자 퀴즈를 본다. 자, 그럼 이제 리뷰를 합시다. 지금 보면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 챕터 2에서 5절 이하를 지난번에 커버를 했어요. 오늘 6절을 할 거고요. 6절이 마지막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전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랜덤 베리어블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큰 박스가 있고 소스라고 불리는데 그 아웃풋이 리얼 밸류드이고 언서튼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서튼티를 우리가 프로바블리스틱한 모델링을 써서 나타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보는 게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보다 정확한 그 콜모고르프가 정립한 확률 이론에 따르면 요 안에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모델링 되는 probability space가 있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S라는 샘플이 나오고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떤 펑션으로 변형을 해서 출력한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무엇이냐? 리얼 넘버 위드 언서튼티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펑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학부 버전에서는 그냥 리얼 넘버, 리얼 베리어블 with uncertainty that is statistically modeled 이렇게 봐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오메가를 쓰고 있네요. S로 하기로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measurable 펑션은 뭐냐?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인버스 이미지가 오리지널 프로바빌리티 메저로 그 확률이 이밸류에이션 가능한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 되게 만드는 그런 펑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정확한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어떤 소스가 그 내부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펑션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정말 뭐 우리는 대충 리얼 넘버 with uncertainty 이렇게 말하고 말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이 아웃풋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웃풋 입장에서 보면 또 끊어졌나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강의 계속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아웃풋이 어떤 샘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전체 박스를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얼 밸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조건 리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요 샘플 스페이스를 R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벤트 스페이스도 이 더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라는 것으로 잡는데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오픈 인터벌 있죠.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a까지 a는 어떤 리얼 넘버고 이런 것들 이런 인터벌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잖아요. 그걸로 제너레이트 되는 시그마 엘지브라 또는 시그마 필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너레이트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요 아규먼트에 해당하는 요 집합을 포함하는 시그마 엘지브라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그러니까 인터섹션 이렇게 되는데 뭐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리얼로 잡았을 때 웬만한 그 리얼 넘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벤트 스페이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measure는 이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x라고 부를 거면 대문자 p 밑에다가 대문자 x를 써서
여기서 쓰는 대문자 P와 구별을 하려고 할 때는 구별을 하겠어요. 어떤 때는 그냥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저도 막 섞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새로운 probability space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induced probability spa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abstract한 sample space 오메가를 갖는 probability space가 있고 그 다음에 measurable function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새로운 induced probability space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px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 이벤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집합, 보렐셋이라고 해요. 보렐셋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이제 확률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오리지널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써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냐면 p 괄호 열고 안에 셋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s의 셋이. 그래서 the set of s in the sample space capital S such that x of s가 요 보렐셋에 속하는 요거예요. 요 보렐셋. 요거는 이렇게 좀 컬리 그래픽 필기체식으로 한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샘플 스페이스가 finite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좀 복잡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전체 the set of real number를 안 쓰고 보통 이렇게 캘리그라픽 레터 X를 쓰고요. 그래서 요 X를 보통 뭐 여기 소스라고 보면 소스 알파벳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discrete 소스 알파벳을 갖는 어떤 소스다 이것이. 그러면 이 아웃풋을 뭐라고 부르냐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는 continuous냐, discrete냐, 그 다음에 mixed random variable이냐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여기서 써놓은 CDF라는 것의 모양으로 결정한다고 보면 정확해요. CDF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뭐라고요? 이렇게 대문자 F 밑에다가 랜덤 베리어블 이름을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소문자로 쓰는데 정의되기를 probability 오리지널 probability measure를 쓰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고요.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쓰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는데 흔히들 요 대문자 P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 아니고 그냥 소문자 R이에요. 써서 PR 한 다음에 capital X less than or equal to X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은 abuse of notation이고요. 실제로 PR이라는 메저를 정의한 적이 없잖아요. probability measure를.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P는 original abstract space와 관련이 있었던 그 probability measure고요. 요것은 induced probability measure예요. 자, 그래서 CDF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CDF가 piecewise constant면 그 random variable을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CDF가 continuous function이면 그 random variable을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를 거고 앞서 두 개 discrete random variable도 아니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도 아닌 것을 mixed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를 텐데 흥미롭게도 piecewise constant 한 CDF와 continuous CDF를 마치 weighted sum 해놓은 것 같은 모양이 돼요. CDF가. 그러면 CDF는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어떤 펑션이 CDF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노톤 increasing인데 strictly는 아니고요. 그래서 non-decreasing function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CDF에서 이 x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그때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것은 0이고요. 그 다음에 CDF의 아규먼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를 이렇게 표기하는데 그것이 1이다.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을 했듯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no point mass at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아닐 경우가 간혹 등장하는데 그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간단히 얘기하면 요것은 인피니티에 포인트 매스가 있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2분의 1인데 여기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네.
잠깐만요.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서는 1인데 포인트 매스가 2분의 1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어떤 값에서도 계속 2분의 1로 가는데 무한대 2분의 1짜리 포인트 매스가 있어서 펑 하고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학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대학원 레벨 수업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가 뭐냐면 right continuity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x가 오른쪽에서 x0로 접근했을 때의 값과 CDF evaluated at x0에서의 값이 같은 거죠. 참고로 이건 노테이션이고요. 제가 좀 잘못 써놓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define을 이렇게 하고 이게 x0와 같아야지 right continuity겠죠. 자, 그래서 CDF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요 discrete random variable, continuous random variable, mixed random variable을 각각 보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은 좀 독특하게도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주사위를 굴리는 경우에 어떻다고 했어요?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모든 리얼 넘버에 대해서 값이 정의가 되는데 하지만 정수 1, 2 해서 6에서는 높이가 6분의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그런 함수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써서 CDF를 나타내면 CDF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DF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특징은 뭐라고 했죠? 예, right continuous unit step을 써서 나타낼 수 있고 CDF는 PDF는 direct delta function을 써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 과목에서 unit step function을 미분하면 delta of x로 하겠다 이거였죠. 자, 그 다음에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아까 정의가 뭐라고 했죠? CDF가 continuous 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적분이 좀 잘 정의가 돼서 CDF와 PDF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관계가. 그런데 우리가 디렉 델타를 허용하면 적분에서나 미분에서 디렉 델타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을 허용하면 그냥 많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PDF를 적분하면 CDF가 되고 continuous든 discrete든 mixed든 그 다음에 CDF를 미분하면 PDF가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mportant random variables에서 이제 숙제가 나갔죠. 숙제가 나갔는데 크게 분류하면 discrete random variables와 continuous random variables에 대해서 숙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그것의 극한, 물론 잘 나눠줘야 돼요. 제가 올려놓은 코드를 보면 도수로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빈 사이즈를 매우 작게 잡으면 실제로 히스토그램과 PDF가 매우 유사하고 PDF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x까지 적분한 것을 x의 함수로 보면 CDF가 된다는 것. 그래서 approximate CDF와 PDF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섹션인 conditional distribution과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던 것을 좀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챕터 1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요. 주어진 probability space consisting of S, A, P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A라는 이벤트 스페이스에 속하는 두 이벤트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요 B가 probability B 이벤트의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right hand side에 있는 이런 퀀터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right hand side에 있는 이 퀀터티를 잘 보면 오리지널 probability measure로 정의가 되어 있죠. P이고 요 set 펑션은 B를 evaluation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B가 요 event space에 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P도 요 A intersection B라는 걸 evaluation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돛 쓰고 그 다음에 B로 나눠서 이것을 어떤 Q of 돛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돛에 해당하는 것은 A의 원소 즉 오리지널 probability space 이벤트로 하면 얘가 과연 뭐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Q라고 부르는 것도 probability measure의 3 axioms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probability measure구나.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B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해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뭐 P, Q, R, Z, A 하면 뭐 금방 알파벳이 없어지니까 그냥 요렇게 쓰기로 했어요. 어떤 때는 물론 요렇게 쓰기도 해요. 심지어 bar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렇게 쓰기로 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의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주어지면 그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넌제로 확률을 갖는 이벤트를 꺼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메저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결과가 또 따라 나왔어요. 뭐였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했고 그 다음에 토탈 프로바빌리티 포뮬러, 그 다음에 베이스 포뮬러,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을 취할 거예요. 다만 이제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이제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벤트 A를 생각하겠어요. 이 이벤트 A는 당연히 X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이벤트는 이런 이벤트일 거예요. 이런 이벤트. 아니죠. 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 잘못 말했어요. 이런 이벤트와 이런 이벤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x 제곱은 뭐 3 이하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x is even 주사위를 굴렸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A를 우리가 x를 써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이벤트 A와 요 이벤트 x는 less than or equal to x라는 그러니까 CDF에서 사용했던 그 이벤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만드냐면 여기 요걸 먼저 만들어요. 제가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P 한 다음에 먼저 B를 가지고 probability of event B로 나누고 여기에 두 개의 이벤트 인터섹션을 할 건데 하나는 B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X less than or equal to X라고 했어요. 제가 X가 두 번 나올 때는 얘를 캐피탈 X 이렇게 부를게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말하고 얘는 인스텐시에이션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쓴 것은 잘 안 들리세요? 자 이렇게 쓴 것은 얘는 뭐죠? 얘는 x의 함수죠. 얘는 function of x예요. 그런데 어떤 function of x일까요? 어떤 펑션일까요? x의 어떤 펑션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요 질문에 답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걸 정의를 했는데 요거가 CDF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요. CDF예요. 그러니까 뭘 보이냐면 이 펑션이 x의 펑션으로서 뭘 만족한다고요? 항상 0 이상 1 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0이고 플러스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1이고 그 다음에 non decreasing이고 right continuous하고 그걸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CDF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얘도 CDF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DF니까 X의 CDF인데 조건이 주어져 있죠. B라고. 그래서 요렇게 쓰고요. X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의 CDF죠. The CDF of X given the event B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첨자에다가 아래 첨자에다 이렇게 뭐 주렁주렁 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기법을 개발했냐면 이렇게 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게 뭐 사실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과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들고 와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이번에는 컨디셔널 CDF, 컨디셔널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을 했듯이 우리가 non-zero probability of event를 갖는 B를 가져오면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을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x less than or equal to x intersection b 이렇게 정의하면 요 left hand side, 뭐 right hand side라고 할 수도 있고 요 펑션이 CDF가 만족해야 할 모든 특성을 다 만족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플러스 무한대에서 1, 0, 1 사이고
non decreasing이고 그 다음에 right continuous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conditional density, conditional PDF를 정의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conditional PDF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conditional CDF를 그냥 미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디렉 델타가 된다. 이렇게 하면 엔지니어링 하는 입장에서는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이 미분이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컨디셔널 덴서티 펑션은 죄송합니다. 그냥 컨디셔널 CD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 미분한 것도 똑같이 PDF의 프로퍼티를 다 만족해요. 넌 네거티브고요. 다 적분하면 1이고 그 다음에 CDF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인터벌 구간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컨디셔널 PDF를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5번에 빠져 있어서 흥미로워서 써놨는데 요걸 한번 보여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벤트 B라는 것을 가져와서 컨디셔널 PDF를 구하면 그것이 unconditional PDF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모든 X, 요 이벤트 B예요. 이벤트 B에 속하는 X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된다. 자, 이거 혹시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이게 지금 보면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B라는 이벤트가. 그래서 이 B라는 이벤트에 좀 조건을 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컨디션을 줄 B라는 이벤트를 또 이런 인터벌로 잡았어요. 어떤 로어 케이스 B 이하이다 이런 이벤트로 잡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컨디셔널 CDF와 컨디셔널 PDF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좀 감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이벤트 B를 이렇게 half open 인터벌로만 안 잡고 또 finite한 어떤 인터벌로 잡아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이벤트 B가 요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랜덤 베리어블 X의 CDF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되죠? 네, 정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벤트로 잡고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쓸까요? 다시 쓸까요?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that capital X is less than or equal to X given capital X is less than or equal to B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가 다 이벤트가 됐으니까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운 대로 해보자고요.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A given B는 PB분의 P, A intersection B니까 일단 PB를 여기다 썼어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쓸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쓰는 방식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PB를 분모에 썼고 그 다음에 A 인터섹션 B인데 A는 capital X less than or equal to X라는 이벤트고 B 이벤트는 capital X less than or equal to B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이벤트의 인터섹션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고등학교 때 비슷한 걸 해봤었죠. 이 X 값이 X가 베리어블이고 B는 픽스돼 있으니까 X 값이 B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로 일단 나눌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눠보면 결국은 이제 X가 B 이상일 때와 X가 B 미만일 때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일단 한번 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X가 B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B인데 X가 B 이상이니까 B 더하기 어떤 엡실론이면 인터섹션 하면 작은 쪽으로 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이벤트가 X less than or equal to B로 가니까 이제는 분모와 분자가 같아졌네요. 그래서 이 확률은 1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컨디셔널 CDF가 X의 범위가 요 구간에서는 X의 범위가 B 이상일 때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b를 잡으면 여기서는 이미 1이 됐어요. 그렇죠? CDF가. 그 다음에 x가 b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또 똑같이 요 인터섹션을 생각해 보면 요 x가 b보다 작으니까 이 두 이벤트의 인터섹션은 요 작은 녀석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분자가 어떻게 되죠? 예, 분자가 본래 랜덤 베리블 x의 CDF잖아요. 그래서 CDF 나누기.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네, 요 녀석은 확률이잖아요. 확률이니까 확률 값은 어때요? 항상 0 이상 1 이하인데 지금 우리 가정이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즉 이걸 나누고 나면 이 값이 이 값 이상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CDF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b 이상일 때는 1로 이미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벤트 b가 이렇게 또 capital X is less than or equal to b 꼴이 있고 그리고 요 CDF evaluated at b가 non-zero면 이제 구간을 나눠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간을 나눠서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로 가고 그 다음은 어떤 CDF 본래 오리지널 CDF의 스케일드 된 버전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CDF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면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앞에 있었나요? 뒤에 있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오리지널 CDF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를 여기 잡았어요. 그랬더니 컨디셔널 CDF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컨디셔널 CDF가 네, B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1로 갔고 1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 녀석을 스케일 업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여 놓은 것처럼 된 거예요. 참고로 이건 CDF가 continuous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었겠죠. 네. 그 다음에 discrete일 때도 discrete일 때도 요 example이 있어요. 요 오리지널 CDF가 어느 거죠? 이 녀석이죠. 그래서 0에서 jump discontinuity, 2에서 한 번 또 있고 3에서 있죠. 자, x equal 2에서 매스의 크기가 얼마죠? 매스의 크기가 이 값 빼기 이 값 해야죠. 그쵸? 그 차이만큼 점프를 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요 b를 b1이라고 잡아놨지만 b를 요 하필이면 요 3으로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1로 점프를 해야죠. 맞습니까? 맞나요? 잠깐만요. 네, CDF가 더 밑에 있죠. 잠시만요. 네, 이건 그림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림이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CDF가 더 커져야 되는데 여기는 더 작아져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거꾸로 된 것 같다.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것 같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 인터벌이 이렇게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less than or equal to 어떤 b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PDF도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PDF. 자, PDF는 어떻게 되죠? 컨디셔널 PDF는 컨디셔널 CDF를 이제 미분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하면 분모는 미분해도 상수니까 그냥 있고 분자만 미분이 되니까 우리가 쉽게 컨디셔널 PDF가 이 컨디셔닝 하는 이벤트가 캐피탈 X less than or equal to B 꼴일 때는 컨디셔널 CDF evaluated at B 분의 오리지널 PDF 언제? X가 B 미만일 때 그리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0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림 어디 갔죠? 네, 여기서 보면 자,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네, 네, 더 커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커지는 게 맞고. 네. 자, 여기서도 이것이 오리지널 PDF예요. 그런데 B를 여기 잡았어요. 그러니까 B보다 큰 쪽에서는 다 덴서티가 이제 0으로 됐고, 나머지를 적분해서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이 이그젬플만 보면 마치 컨디셔닝을 주면 그 컨디셔널 PDF와 컨디셔널 CDF가 다 커지는 것 같지만 오리지널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CDF는 어쨌든 커졌죠. 그렇죠? CDF는 커졌는데 PDF는 여기서는 사실 0이 됐으니까 커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0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컨디셔닝을 주면 항상 PDF든 CDF든 커지는 것 같다. 그것도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없는데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추가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B라는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잡아보세요. X는 A 초과 B 이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많이 나눠 놨듯이 우리가 A, B 이렇게 잡으면 결국은 X가 이 구간에 있느냐, 이 구간에 있느냐, 이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X가 만약 이 구간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떤 X가 여기에 있는 그 이벤트 요 B라고 하면 이벤트 B라고 하면 B가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인터섹션 하면은 네, 널 이벤트가 되죠. 확률이 0이에요. A 이하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듯이 B 이상이 되면 또 1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요게 바로 probability of B 이벤트가 되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X가 B 이하 A 초과라는 이벤트는 어떻게 되죠? 네. X가 B 이하 빼기 X가 A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뺀 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이벤트 B에 대해서 컨디셔널 PDF를 계산하면 요 미분하는 거니까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죠. 그래서 A보다 작거나 B보다 크면 0이고 요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분자를 미분하면 이렇게 덴서티가 나오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이그젬플을 하나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네. 요게 이그젬플인데 한번 보세요.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크로싱을 하죠. 오리지널 CDF와도 크로싱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주면 CDF가 반드시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CDF가 커졌던 이유는 우리가 그 캐피탈 X가 B 이하라는 모양의 이벤트를 컨디셔닝으로 줘서 그래요. 그런데 컨디셔널 PDF는 여전히 커졌네요. 예, 사실 이것은 항상 성립해요. 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까 제가 일반적인 경우에 요게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PDF는 어떻게 되냐면 컨디셔닝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컨디셔닝을 주면 X가 요 이벤트 B에 속하는 어떤 리얼 넘버면은 항상 크거나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닐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B에 속하지 않으면 아닐 때는 0이겠죠. 컨디셔널 PDF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컨디셔널 CDF와 컨디셔널 PDF 구하는 걸 해봤는데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 있잖아요. 이상한 인터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홈워크에서 연습을 해보면 되고요. 우리는 남아있는 토탈 프로바빌리티 포뮬러, 그 다음에 베이스 포뮬러,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요 수업을 마치겠어요. 한 30분 정도 더 있는데 지금 여전히 잘 안 들리나요? 좀 전에 중간중간에 좀 안 들린다고 했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상태가 괜찮으면 채창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 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관련해서 이제 또 똑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챕터 1에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라는 것이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뭐 랜덤 베리블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이벤트 A의 확률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도입을 했죠? 네, 파티션이란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BN이 is a partition of the sample space 이런 걸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일종의 unconditional probability를 conditional probability들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total probability theorem의 포뮬러였어요. 이게 finite 할 수도 있고요. 이게 infinity일 수도 있어요. 편의상 infinity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데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랜덤 베리어블 x가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 캘리그라피 레터 x를 썼잖아요. 그것이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던 뭐죠?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겠고 그냥 맨 바깥쪽에서 관찰해서 여기 나오는 녀석들을 다 모았더니 어때요? 디스크리트 셋이 됐을 때 그것들 모아놓은 것을 요 캘리그래피 레터 대문자 X를 써서 나타내겠다고 했고 보통 통신에서는 소스 알파벳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셋이에요. 네. 자, 그런 X들만 모을 거예요. 알겠죠? 요 X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스가 다 0보다 큰 녀석만 골라서 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 이 녀석이 있는데 X와 그 다음에 어떤 Y가 있는데 X와 Y는 둘 다 요 소스 알파벳의 엘리멘트인데 X와 Y가 다르다고 하면 이것 두 개 인터섹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X는 X 오어 Y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인터섹션이 아니죠. 먼저 유니언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섹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터섹션을 하면 X, Y가 다르면 항상 이것은 empty 셋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렇게 포인트 또는 뭐 아톰 뭐 이런 거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고 아톰이라고도 하는데 요 싱글톤이라고 하다고 이 녀석들을 가지고 어때요? 요 소스 알파벳을 나타낼 수가 있죠.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하면 요 각각은 서로 x들이 다르면 어때요? 서로 디스조인트 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톰들을 가지고 결국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이것을 x가 소스 알파벳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이벤트와 다른 x와 다른 어떤 y 이벤트는 서로 뮤추얼리 디스조인트 한 그런 이벤트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파티션 B를 이렇게 도입하는 거예요. 요 녀석들로. 그래서 그 다음은 과정이 똑같죠. 보시면 PA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블이라고 했으니까 PMF를 쓸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일 때 어떤 이벤트 A의 토탈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내는 포뮬러가 되겠어요. 나중에 expectation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summation of something times probability 이렇게 되면 expecta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것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discrete를 했으니까 continuous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x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인데 어떤 이벤트 m에 대해서 우리가 total probability 포뮬러를 유도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x equal x라는 이벤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컨티뉴어스일 때는 요 확률은 다 사실 0이에요. 0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뭐 m이라고 쓰면 어떻게 됐죠? 아까 시그마 뭐 n은 x는 소스 알파벳이고 컨디셔널 이렇게 줬죠. 그다음에 p of 뭐 pmf of x 이렇게 썼는데 뭐 디스크리트에서 컨티뉴어스로 갈 때는 요 시그마를 인티그랄로 바꾸고 매스 펑션을 덴서티 펑션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똑같이 썼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말했듯이 우리가 본래 토탈 프로바빌리티 포뮬러를 보면 어때요? 넌제로 프로바빌리티를 갖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파티션을 구성해서 더하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일 때는 한 포인트의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이렇게 뿅 하고 나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그만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만큼의 폭을 갖는 이제는 그래서 넌제로 확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녀석이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vent that capital X is less than or equal to X plus delta greater than X minus delta가 양수가 된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적분을 인티그랄로 바꾸고 PMF of X를 PDF of X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M given X equal capital X equal X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어떤 생각이 잠깐만 혹시 이런 식이 만족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x를 continuous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잘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density of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m given x equal x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unconditional of m 그 다음에 conditional of x given m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에서 본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A intersection B에 대해서 체인 룰이 뭐였죠? PA times P, B given A equal 그 다음에 또 다른 이퀘이션은 PB, PA given B 이거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마치 우리가 이런 것은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이 두 개의 이벤트라고 보고는 일단 요걸 가지고 먼저 해보자. unconditional 그러면 요 density 그 다음에 일단 썼으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인데 요 컨디션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를 먼저 가져와서 P of M 한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하려 그러니까 얘는 continuous라고 쓰니까 density를 써야 되겠네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좀 보면 요런 릴레이션이 justify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total probability theorem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베이즈 디어렘에서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total probability theorem은 이거밖에 없느냐? 지금은 이런 걸 했었죠. 뭐 P of A를 뭐 discrete random variable이나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가지고 PA given X 뭐 이 녀석들이 맞습니까? 여기서는 매스 펑션이 곱해지고 여기서는 density 펑션이 곱해지고 뭐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말고 x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하고 싶은데 어떤 파티션을 도입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샘플 스페이스에 파티션인 AN을 도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는 뭐랑 관련이 있죠? probability 씌우면 바로 CDF였죠. 그래서 이제는 CDF를 위한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하나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까
요거를 이벤트 A라고 하고 파티션 BND를 도입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얘를 B라고 하고 쟤를 A라고 했네요. 예, 그러면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 given AN times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AN이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서 이 P가 여전히 x less than or equal to x니까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conditional CDF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conditional CDF of x given AN들의 average처럼 되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제 total probability theorem은 probability를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요 두 번째 방법에서는 뭐였죠? 예, CDF를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CDF는 미분하면 PDF가 되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가 뭘 또 얻냐면 여기 있듯이 PDF도 어때요? PDF도 마치 total probability 포뮬러처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conditional PDF를 써서. 알겠죠? 그래서 probability만 conditional probability들의 average가 아니고 CDF만 conditional CDF의 average가 아니라 probability density인 PDF도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들의 average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total probability theorem은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ayes theorem이에요. 자, Bayes theorem은 어떤 거였어요? Bayes theorem은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었죠. 네. 이런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를 구하고 싶은데 한 가지 방법은 뭐였죠? 네. 이 컨디션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컨디션이고 이게 이벤트인데 컨디션드 된 이벤트와 컨디셔닝 하는 이벤트 위치를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였죠. 어떤 팩터를 곱해서. 또 다른 포인트 오브 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를 un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times 어떤 correction factor로 볼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체인 룰에서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체인 룰의 두 가지 표현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두 식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PA 기분 B니까 이 녀석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어때요? 얘를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PB가 나오고요. 여기는 PA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이 PA 인터섹션 B고 equals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인 PA 인터섹션 B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보냐면 이 녀석과 곱해주려면 PB가 돼야 되고 여기서는 PA PB 기분 A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커렉션 팩터를 우리가 또 달리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일단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앞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우리가 이벤트 A와 이벤트 B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런 놈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CDF, PDF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디스크리트일 때는 굳이 CDF, PDF를 안 쓰고 PMF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디스크리트일 때는 먼저 이걸 해보겠어요. 자, conditional PMF of X given A를 생각하겠어요. 자, 뭐 이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별 다른 게 아니라 X equal X given A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요 이벤트가 non-zero probability를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얘를 그냥 여기 대입을 하면 probability of A 분의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꾼 것, 그 다음에 요 녀석의 unconditional probabilit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배운 total probability 포뮬러들 중에서 CDF, discrete random variable을 위한 그 PMF로 돼 있었던 걸 쓰면은 그냥 이렇게 되죠, 분모가. 그래서 conditional PMF도 어때요? unconditional PMF를 이렇게 커렉션 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또는 요 conditional PMF에서 컨디션 두 개를 바꾼 것을 이렇게 커렉션 팩터를 곱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ontinuous일 때는 문제점은 뭐라고 했었죠? 네,
x 이퀄 캐피탈 x 이퀄 x라는 이벤트는 확률 자체는 0이기 때문에 이걸 쓰면 안 되고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를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요 한쪽으로만 델타를 넣기도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하고 싶은 것은 뭐 CDF도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PDF로 접근을 하겠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conditional PDF of x 랜덤 베리어블 x given event a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요것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guess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분모에 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robability of a가 분모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 바꾼 게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컨디셔널을 언컨디셔널로 나타내는 거니까 또 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 정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기억하기는 매우 쉬운데 중간에 유도하는 과정은 학부 레벨에서는 이렇게 델타 메서드라고 부르죠.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어떤 때는 플러스 델타만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P of A는 아까 토탈 프로바빌리티 할 때 이미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 요 식이 매우 중요해요. 요 식이 매우 중요해서 요 식이 매우 중요해서 토탈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요걸 가져와서 나타내고 맞습니까? 또는 요걸 가져와서 나타내고 또 베이스 티어렘을 쓰고 싶으면 얘는 한 다음에 얘를 넘겨버린 걸로 나타내고 또는 어때요? 얘는 한 다음에 얘를 넘겨버린 걸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PDF와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또는 Conditional PDF와 Probability of Event의 관계식인 요 식을 잘 기억하면 많은 경우에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스인데 이 인디펜던스는 잘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probability space가 주어져 있고 measurable function이 있어서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거나 또는 이것과 이퀴벌런트하게 아예 처음부터 리얼 넘버 셋, 더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그 다음에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쓰거나 또는 하나의 CDF를 쓰거나 discrete 일 때는 PMF가 유용하고 continuous 일 때는 특히 PDF가 유용하죠. 뭐 이런 거 써서 다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있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때는 인디펜던스 말하다 보면 조금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는 여전히 우리가 인디펜던트 이벤트들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면 어떻게 되죠? 네, 일단 probability space가 주어져 있고 이벤트 A와 이벤트 B가 어때요? 다 이벤트여야죠. 그러니까 이벤트 스페이스에 속해야죠. 그때 이 A와 B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경우에 나타내고 수직이 아니에요. 이건 이벤트들이 지금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헷갈려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건 노테이션이고 A 인터섹션 B의 probability가 팩터링이 된다는 거였죠. 두 개 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이걸 그대로 써서 랜덤 베리어블일 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있잖아요. 여기서 이벤트 B를 X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벤트, 이런 인터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특정한 어떤 뭐 O 이런 이벤트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베리어블로 이렇게 싹 바꿔요. 그 다음에 보통 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팩터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랜덤 베리블이 하나일 때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 헷갈리게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두 개의 랜덤 베리블이 나오는 그 다음 다음 챕터죠. 네, 그때부터 설명하기로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억할 것은 예전에 배웠던 거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요거 사실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챕터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는데 아웃컴이 뭐라고요? 리얼 넘버로 나오는 거였죠. 아닌 것들도 있었잖아요. 발주노초 파남보 이렇듯이. 그리고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요 스칼라이면서 특히 리얼 밸류드인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스칼라인데 컴플렉스 넘버면 어떻게 써요? 그 어떤 소스가 있는데 여기서 컴플렉스 넘버 Z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것을 이제 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죠?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예 모르겠지만 abstract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어떤 소스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매핑을 하는 요 x가 이제는 어떻게 써요? x가 캐피탈 S에서 그냥 the set of all complex numbers로 매핑하는 거면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Z 대문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면 그러면 x의 리얼 파트를 취해서 예를 들면 xc라는 함수로 나타내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해서 xs 또는 뭐 x12라고 할까요? 아니면 xy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요 소스는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펑션이 두 개인 거예요. 잠깐만요. z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우리가 여기 박스를 씌운 것처럼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럼 나오면 어때요? 여기다가 the square root of negative 1인 j 또는 i를 곱해서 두 개 더해주면 이제 컴플렉스 넘버 z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래서 실제로 컴플렉스 밸류드 스칼라가 나오는 것은 2x1짜리 벡터가 나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다 이게 아웃풋이 리얼인 것만 다뤘어요. 알겠죠? 리얼 스칼라. 어떤 학생들은 그냥 컴플렉스 넘버 다루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할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컴플렉스 넘버면 CDF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어요? CDF. 그럼 정의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캐피탈 Z is less than or equal to Z인데 문제는 뭐예요? 컴플렉스 넘버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디멘션으로 가서 해야 돼요. 또는 벡터, 2x1 벡터에서.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가 요 스칼라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는 벡터로 넘어가고요. 매트리스는 건너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 이게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discrete time signal with uncertainty가 되고요. 이 웨이브폼은 continuous time signal with uncertainty가 되는데 얘를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한 것을 각각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이렇게 부르고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필드도 랜덤 필드 있는데 안 배우고요. 랜덤 폴리노미알, 랜덤, 텐서 다 안 할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정도로 시간 여유가 있지는 않고 다만 여러분이 이런 식의 철학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서머리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 분류할 때 discrete continuous mixed인데 뭘 가지고 한다고요? 다른 책들이 아무리 샘플 스페이스가 countable finite 하더라도 사실은 뭐라고요? CDF가 piecewise constant냐 아니면 continuous냐 둘 다 아니냐로 나눈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PDF는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히스토그램과 관련이 있다. 이거 잊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X가 normal with zero mean sigma square variance일 때 여기에 여러분이 인풋이 양수면 1을 내고 음수면 마이너스 1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놓아서 X를 프로세싱을 하면 Y의 CDF는 어떻게 된다고요? Y의 CDF가 PDF가 X의 PDF는 이렇게 벨 커브가 되는데 맞습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제가 화낼 거예요. 어떻게 되죠?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y로 나올 수 있는 건 1-1밖에 없고 양수가 2분의 1의 확률, 음수가 2분의 1의 확률로 입력해서 나오니까 여기에 우리가 디렉 델타를 쓰면 마이너스 1에 2분의 1씩의 포인트 매스가 있는 그런 density 펑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PDF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처음에 히스토그램 만든 다음에 금요일까지 할 숙제에서 뭐예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빈 사이즈도 굉장히 작게 하고 그다음에 적절히 스케일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approximate 한 걸 그린 다음에요. 그 exact 한 걸 그 위에 겹쳐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고쳐서 올려놓을게요. 그다음에 CDF는 PDF의 적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쭉 유명한 것들 배웠어요. 특히 가우시안 바이노미얼 파송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 과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와 관련된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컨디셔널 CDF, 컨디셔널 PDF, 그다음에 토탈 프로바빌리티 포뮬러들, 그다음에 베이스 포뮬러들 이렇게 배웠고 인디펜던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려다가 오히려 더 헷갈릴까봐 좀 논의를 미루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오늘 지금 웹엑스가 좀 뭔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우리 좀 쉬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학번 이름 채창에 써주시고요. 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 질문하는데 카메라 안 켜고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카메라 켜고 하죠 뭐. 네, 저도 한번 켜볼게요. 이제 보이나요 제가? 네, 어쨌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피스 아워 시작하도록 합시다.